오늘은 포모도로 테크닉이라는 책을 읽고 일단 그 뭐 대충의 얘기 스토리하고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이라는 건 제가 한번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사실 뭐 여러분 집중 잘 되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 방법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25분 집중하고 5분 쉰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5분 동안 집중해서 딱 하고 5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25분 집중하는 것 갖다가 하나의 포모도로라고 해요. 이게 포모도로가 뭔 뜻이냐면 그 이태리에서 그 스파게티 만드는 시계, 스파게티를 포모도로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스파게티 만드는 시계가 25분짜리 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사이클 돌 때까지가 25분. 그래서 그거를 세는 단위가 한 포모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의 포모도로를 하고 나면 포모도로 한 세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포모도로를 하고 4번을 하면 한 세트. 요게 이제 한 과정이고, 그래서 이 4번 한 세트의 포모도로를 하고 나서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책에는 없는 말인데 이제 내가 대충 추적해 가서 요걸 갖다 이제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하루 일정을 짠다. 이게 요게 이제 포모도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책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제 계획을 하고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4개의 포모도로를 매번 하니까 16번 내 포모도로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할 일은 뭐고 아침에 매일 딱 정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할 일은 뭐고 여기서 첫 번째 일은 몇 개의 포모도로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저녁에 그걸 갖다 제대로 했는지 반성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매일매일 반성하다 보면 굉장히 성취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의문이 몇 가지 생기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스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포모도로 테크닉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장 아주 심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거는 아까 요 포모도로 시계, 요 25분짜리 타이머 얘하고 그다음에 종이하고 연필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강력한 의지. 이게 포모도로라는 게 결국 사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한다 이거랑 같은 굉장히 규칙적인 습관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리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포모도로를 하기 전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뭐 같은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꼭 시험 전날이 되거나 아니면 막 꼭 해야 될 일, 뭐 마감 전날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막 창의력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머릿속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책상 정리를 갖다가 꼭 시험 전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하고 싶은 욕구가 왜 꼭 제일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왔을 때 많이 생기든지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나는 정말 바쁜데 지나고 나면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집중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있을 때 이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해야 될 일이 과중하면 과중할수록 내가 스스로 변명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해야 될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좀 이게 쉽게 시작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더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크면 클수록 더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말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일이 이렇게 많이 하긴 했는데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라는 일은 항상 재미없고 되게 지루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마무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하기 싫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일에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뭐 비싼, 근데 다시 이 책이 좀 읽다 보면 같은 얘기가 되게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도 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첫 번째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더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 그리고 내가 한참 또 불 붙어가지고 일을 잘 하다가도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또 일이 또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침에 뭐 처음에 내가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일을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계획하고 반성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잡념이 많은 거죠. 내가 일을 할 때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 막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뭐예요? 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기해야 될지, 항상 거기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포모도로 테크닉을 만든 요 사람도 자기가 항상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모도로 테크닉을 이제 한 거죠. 약간의 배경 지식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뇌 구조에 대해서 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풀어서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듬엔 두 가지 리듬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신체적 리듬이 있고 하나는 이제 사회적 리듬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체적 될 때 표현인 게 시차 적응이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저녁에 못 자고 아침에 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되게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이럴 때 이 시차 적응이 안 됐을 때 되게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리듬감이 사람의 몸의 신체 리듬이 깨지면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딱딱 리듬에 맞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바이오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징크스 얘기가 나오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징크스 이렇게 뭐 특정한 속옷을 안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음악을 안 듣는다든지, 뭐 껌을 안 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징크스를 겪잖아요. 그 징크스를 겪는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껌을 씹어야지만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는데, 공을 던질 때 껌을 안 씹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의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뭐라고 그러죠? 껌을 씹었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한 요 몸에 기억이 있는데, 껌을 안 씹게 되면 그 컨디션, 그러니까 그 기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뭔가 내가 일이 제일 잘 되는 이런 컨디션이 있는데,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다음 조건 반사. 파블로브에게 유명하죠, 그죠? 이 사람의 이렇게 뭐 동물 파블로브의 개 실험을 잘 알죠, 그죠? 항상 먹이를 줄 때 종을 땡땡땡 쳤는데 어떻게 돼요? 먹이 안 주고도 종만 땡 치면 침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파블로브의 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똑같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모도로 시계를 딱 돌리고 그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갈 때 난 25분 더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 행동을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시계를 돌리는 이 행동과 동시에 집중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처음에는 되게 방해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 째깍째깍 하는 소리에 맞춰서 내가 같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계에 맞춰서 이렇게 집중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거꾸로 그 시계 소리만 들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 반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피곤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 30분 이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막 3시간이고 4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라는 게 30분 이상 집중했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는데 뭐 도파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게 분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막 그래서 막 뇌에서 막 이런 막 이 약간 흥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30분 이상 집중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이상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뇌가 되게 이 날카로운 상태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다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30분 이상 집중했다는 사람은 30분 동안 집중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집중을 했다는 사람은 30분도 집중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신체적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리듬을 움직여야 한다. 그다음 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워킹 메모리를 이거 번역을 못해가지고 내가 워킹 메모리를 그대로 썼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머리에 이런 그 우리가 CPU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CPU 옆에 붙어 있는 그 저장 공간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음성 방식으로 기억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러니까 한번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따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울 수 있는 정도밖에 머리가 이렇게 못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롱텀 메모리, 장기간 보관하는 기억력일 때는 많이 보관하지만 내가 사고하는 동안 사용하는 메모리는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의 주제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이유가 이 워킹 메모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까 결론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집중해가지고 그 워킹 메모리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 개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앞에서 좀 얘기했는데 자기가 단기 기억은 음성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cat, hat, fat, rat 이렇게 같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갖다 불러주면 단기 기억은 굉장히 그러니까 잘 외운대요.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그 단어보다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쫙 나열하면 그거를 더 빨리 짧은 시간에는 그걸 더 잘 외우는데 내가 2, 3일에 물어봤을 때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보다는 뜻이 비슷한 단어로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일 때는 연관관계로 뇌가 움직이고 단기 기억일 때는 음성으로서 기억한다는 게 되게 재밌죠. 그다음에 수면과 꿈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 렘 수면 아시죠, 그죠? 이게 그 잘 때 이렇게 집중해서 잘 때 이렇게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를 눈이 따라라라 움직이면서 내가 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뭘 하냐면요. 머릿속에 이제 왜 뉴런하고 시냅스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머릿속에서 뇌에서 이제 뉴런하고 시냅스가 막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 기억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렘 수면 시간에 그냥 만들어지는데 머릿속에서 내가 그날 겪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거를 막 머릿속에 재현을 한대요. 그래서 뭐야? 그 관계가 이렇게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기억력이 오래 남기도 하고 아니면 뭐야? 엉뚱한 것들이 막 매치가 되면서 나름 내 머릿속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막 새로운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렘 수면 때 이 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시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작업에 집중한 시간이 아니고 이 작업에서 떨어져 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렘 수면 때도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짧게 쉴 때도 이런 뇌에서 이 뉴런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고 딱 쉴 때 뭐야? 머릿속에는 오프라인에서 이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으로 남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집중하고 일을 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일 때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고 아까 얘기한 되게 질문 중에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왜 꼭 25분 일하고 5분 쉬어야 되냐? 안 쉬고 싶다. 나는 일의 흐름을 끊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답이 이거예요. 뭐냐면 25분 집중하고 무조건 강제로 5분 쉬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돌아갈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집중하고 5분 딱 강제로 쉬는 동안 여기서 이제 포모도로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막 돌면서 실질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나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한 실험 같은 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할 시간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그 뇌의 성능 같은 걸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서가 돌아가서 시간을 주니까 훨씬 더 많이 기억하더라는 거죠. 같은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휴식할 때도 똑같은 랩 수면 같은 게 일어나고 실험 통해 휴식이 주어졌을 때 훨씬 그러니까 요런 게 다 많이 된다면 그러니까 추론이 더 잘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는 C라는 이 추론이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시간을 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맞추는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시간을 안 줬을 때는 이 정보만 계속 주입했을 때는 요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리듬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동일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이제 더 잘 가능하고 그다음 요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로우를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포모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침에 뭐야? 아침에 플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야? 포모도로 트랙을 갖다가 반복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항상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제 저녁에 내가 반성하고 그 다음 비주얼라이즈가 내 이 결과를 갖다가 이제 도식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모도로 할 때 크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액티비티 인벤토리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할 일 목록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액티비티 인벤토리에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뭐야? 아침마다 이 액티비티 인벤토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뽑아가지고 투두 투데이에다가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고 그 투두 투데이에다가 여기에 몇 포모도로가 필요한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갖다 매일 한 30분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번 포모도로 시계를 돌려가지고 25분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레코드 기록에다가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25분 돌렸고 뭐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할 일 대장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오늘 할 일에 기록을 하는데 이 과정을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항목을 뽑은 거는 내가 해야 될 항목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8개를, 그러니까 뭐 8개, 예를 들면 8개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8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집중을 할 때 내가 더 다른 일을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집중을 할 때 나 이거 말고 또 더 중요한 거 해야 될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목표할 이제 만큼 이제 딱 뽑아가지고 30분 정도 매일 30분 정도는 아침에 30분 정도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반복할수록 이게 되게 더 정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침에 이걸 할 걸 중요하게 해요. 사실 제가 포모도로 제가 좀 해보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 포모도로 아까 하나하나는 해봤는데 사실 매일 아침에 이걸 뽑고 저녁에 하는 거 이걸 아직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수행. 그래서 뽑은 거 중에서 내 아침에 오늘 할 일을 뽑은 거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포모도로를 시작하는 건데 포모도로를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시계를 25분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집중할 준비가 되면 25분을 돌린 다음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25분이 딱 끝나고 나면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손을 딱 떼는 거예요. 25분 딱 벨이 울리면 나는 딱 떼고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5분 동안 쉴 때는 나중에 뒤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하나 끝났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일을 할 때 몇 개 포모도로를 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요.
포모도로가 하나의 포모도로, 그러니까 하나의 할 일이 4개의 포모도로를 넘어가면 이건 너무 큰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너무 크게 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할 일 자체가 2번 이상 쪼개지도록 그렇게 이제 내가 일을 잘못 산정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분에 맞추고 행동하고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내가 25분 안에 끝났어요. 해야 될 일이 25분 안에 해야 될 일이 끝나면 그때는 어떡하냐, 내가 1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때는 어떡하냐 했을 때 뭐야? 나 이게 책을 읽는 내내 그게 궁금했거든요. 나는 보통 이게 그러니까 정해놓고 25분 했는데도 그 안에 보통 이게 시간에 25분만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냐 했을 때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오버러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5분을 갖다가 채워서 더 하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는 더 해서 나쁠 거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버러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분이 끝나면 바로 손을 떼고요. 그 다음에 25분이 끝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방금 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책에서는 머릿속에서 그냥 메모를 그려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거나 임의에 그냥 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던 게 그 생각이 계속 들면 임의로 그냥 메모를 그냥 그려서 생각을 할 만큼 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생각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도 말고 이메일을 하지도 말고 웹서핑도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게 휴식이에요. 그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중이고, 긴 휴식은 아까 그 한 세트의 포모도를 끝났을 때 이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라는 건데, 이때 뭘 하냐면 이제 아까 하고 싶었던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궁금한 내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간다고 그러면 궁금했던 거, 보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죄책감 없는 휴식이에요. 나는 4개의 포모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왔어요.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4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오늘 할 일에 아까 4개를 했으면 할 일 한두 개를 한 거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는 죄책감 없는 휴식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놀면서도 노는 게 아니고 놀면서도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을 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이때는 리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물로 이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나는 쉽게 놀면 되는 거예요. 이메일을 작성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아까 이메일도 받아 좋고 전화를 해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메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별도의 뭐라고 그러죠? 별도의 포모도로를 내가 하나 잡아놓고 이메일 답변하기 이런 거는 별도의 포모도로를 잡아놓고 그때 25분 동안 이메일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쉬는 잡담하는 거하고 이메일 작성하는 거하고는 좀 분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그러니까 저녁에 포모도로를 몇 개 했는지 분석하고 아침에 목표한 바를 갖다가 이뤘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아침에 내가 할 일을 갖다 뽑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꼭 하겠다고 나 자신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약속을 하고 저녁 때 요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내가 포모도로 산정은 잘 했는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정교하게 해나가면 굉장히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각적 효과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조건만사예요. 그래서 내가 타이머를 돌리고 하는 행동이 나를 갖다가 집중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인정.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포모도를 한다는 거를 옆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걸 존중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용건이 있다고 했을 때 25분 후에 포모도로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한 25분 후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디스트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럽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방해 요소지. 두 가지 이 ADT 얘기가 나오는데 ADT가 이제 주의력 결핍이라는 건데 내가 주의력 결핍이 되는 이유가 그 다양한 이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내부적 방해 요소하고 외부적 방해 요소가 있는데 내부적인 거는 내 머릿속에서 막 잡념이라든지 막 뭘 하고 싶다는 게 이런 거 막 계속 떠오르는 거고 외부적인 거는 막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 방해 요소, 그러니까 내 잡념에 대한 대처는 뭐냐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뭐예요? 바로 그 내가 아까 투데이 오늘 할 일 목록에다가 써놓으라는 거예요. 써놓고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는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지우는 방법이 할 일에다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 포모도로를 할 때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그때 만약에 써놨던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써놓고 그 다음 포모도로를 하기 전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모도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포모도로는 아토믹하기 때문에 하나의 포모도로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포모도로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하나가 끝났다고 해도 또 딴 걸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오버러닝 하라는 거죠. 계속 한 번 더 반복하고 리뷰를 하라는 거고 예를 들면 진짜 막 갑자기 포모도로 중인데 화장실을 가고 내려온 거야? 이 포모도로를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포모도로는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녁에 그 포모도로 몇 개 했는지 기록한다고 했죠. 거기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포모도로 실패해버리고 나는 화장실 갔다 와서 새로운 포모도로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포모도로는 아토믹하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에 대처하는 방법은 뻔한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요청을 하면 내가 내 포모도로 중인데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라고 니고시에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항상 내가 언제 연락을 해주겠다고 스케줄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콜백을 해주면 외부적 요인에도 대처할 수 있다. 좀 뻔한 얘기를 하라고.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내가 방해받은 거, 내가 내부적으로 잡념이 떠오르면 거기다가도 내 포모도로 진행을 하면서 내 할 일 옆에다가 몇 개 포모도로가 아까 필요한지 적으라고 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내가 내부적으로 몇 번 잡념이 일어났는지 외부적으로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다 기록을 해놓고 저녁마다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해보니까 이 작가가 해보니까 그게 점점 할수록 그 줄어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평가하기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걸 갖다가 이제 저녁에 분석하는 건데 반복하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한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고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굉장히 정교한 답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고를 때도 아침에 할 일 고르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할 일 목록이 있으면 각각을 하나를 두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내가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면 이걸 선택하고 그다음에 또 한 놈하고 선택해가지고 얘 둘 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1등을 갖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가지고 또 2등을 뽑고 나머지가 또 3등을 뽑고 그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도 이 사람 얘기로는 그렇게 아까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가지고 토너먼트로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뽑아 놓으면 내가 그걸 할 때 진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모도로 시간 예측하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하나 포모도로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는데 몇 개 포모도로가 필요한지 이제 시간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제 향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방법 찾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꼭 25분이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최소 2주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 2주 동안은 믿고 해보시고 아니면 변경을 하는데 계속 바꾸지 말고 하나 시간 사정에 의해서 바꿨다면 그 시간으로 또 한 2주 동안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정해진 시간에 자기 리듬을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도서관 카드 이런 거를 써도 이제 도서관 카드 아시죠? 그죠? 도서 카드.
도서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전자시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테이블인가 그런 거를 갖다 써도 좋다고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프로그레스 테이블인데 자기가 할 일 목록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이제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이런 표를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그다음에 팀 단위로도 그 포모도로를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팀 이제 가장 그 만만하게 이제 회의를 할 때 25분 동안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팀 단위로 해야 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정해놓고 회의라는 게 또 특징이 또 무한대로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25분을 갖다가 이제 적용해놓고 집중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25분이 끝나면 그냥 얘기를 그냥 딱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25분 하는 거죠. 테드라고 비디오 여기 책에 넣는데 제가 써놓은 건데 테드라고 이제 비디오 그 뭐지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이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18분으로 딱 끊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분 이상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한대요. 그다음에 포모도로 협업 이것도 뭐 그냥 뻔한 얘기인데 두 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맞춰가지고 두 명 이상이 시계 하나를 갖다 놓고 같이 일을 할